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일단 금요일 장 점검도 못 해가지고 일단 보면서 같이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지수로는 좀 뭐랄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머리를 올려줬죠. 그래서 사실 다시 이 저항대 3218포인트 정도, 요 정도 박스 상단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주가 대장격으로 되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와주고 견인이 되긴 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구간은 아니고 비중을 줄이는 구간이에요. 지수에서는 전고점에 닿았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구간이지, 일단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시장에 따라 다르다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 모든 종목이 다시 또 밀리게 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정말 비중을 줄여나가고 가지고 있는 걸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어중간하게 잘못 사서 지수가 3200을 맞고 다시 또 밑으로 3000, 3100포인트 이렇게 밀려버리면 계좌가 엄청나게 또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창 자체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죠. 일단 뭐 코스닥도 그랬지만, 코스닥도 코스피 200도 중요한 데 올려줬고, 코스닥도 상승으로 지속되고 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 일단 장은 그렇게 잘 정리가 됐는데, 자 이제 5월 31일 남은 하루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6월 이제 시작이 다가오는데, 사실 그냥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은 또 그 5월 마지막이고 지수를 마감하는 날이라면, 좀 차트적으로 볼 때나 월봉이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움직이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의외로 좋게 상승으로 올려주면 더욱더 탄력있게 6월에 시작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에 닿아 있고, 그다음에 6월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재료가 받쳐주면서 지금 지수를 뚫고 쭉쭉 올라가주면 엄청나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일단 좋다는 가정하에 좋게 봐야겠죠. 가정하에 제가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뭐 사고 정리 안 하고 관심 없게 안 보고 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 신규로 보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것 중에 이제 요즘 제가 안 보고 방송에서 추천드리지 않는 것들은 지워버렸어요. 뺐어요. 괜히 또 예전에 했던 것들 혼동되지 않게 제가 요즘 보는 것들만 추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여기 또 추가된 것들은 오늘 종목을 좀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대장이죠. 거의 못 가고 있고 힘들다고 했는데, 자, 슈퍼사이클이 미뤄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고 조금 손실인 부분들은 그 물타기를 하거나 불타기를 해서라도 편악가 맞추고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은 있어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반도체는 살아있고 더 살아날 것이다. 오히려 내년까지도 좋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쌀 때 사놓을 수 있는 건 괜찮다. 금액적 메리트는 다 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긴 하지만 대장은 제가 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잘 다루지 않고, 제가 추천드리고 봤던 종목은 사실 삼성전기라든가 뭐 원익 IPS, SNS텍, LB세미콘, SF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네페스 정도. 근데 여기 있는 종목을 다 보고 있고, 제가 일단 저는 그 보는 종목 중에 기본적으로 같은 파운드리고 반도체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제 채널이나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 제가 보는 종목들은 일단 재무성의 건전성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반도체고 아무리 슈퍼사이클이어도 고평가되어 있거나 과부하되어 있거나 하는 건 안 본다. 하나 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SK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성장성은 더 좋고 매출 좋을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 종목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지 않고, 어차피 같이 간다면 재무성이 건전해 가지고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고, 사실은 SNS텍은 조금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파운드리 중엔 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제일 애먹이는 종목. 에비세미콘 같은 괜찮고 다 좋아. 어니아이패스 괜찮았지만 SNS텍만 조금 그랬다. 근데 SNS텍은
사실은 요런 여기 있는 목록 중에서도 재무제표상으로는 건전성이 좋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고 있는 정도예요.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면.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될 수 있고,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의 대장이다 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괜찮습니다. MC넥스는 이제 그거죠. 소개드린 적은 아직 없는데 그 카메라를 다루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카메라 완성차 이런 거에 엄청나게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반영될 것이고, 후공정 뭐다.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종목은 지금 뭘 사도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뭘 사도 분할로 사도 괜찮은 종목들을 갖고 왔다. 반도체는 여기 있는 것들은 뭐든지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전자도 있겠네요. LG전자는 뭐 반도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같이 껴있으니까 LG전자. 여기 있는 그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은 앞으로도 이게 저장을 해 놓을 거기 때문에 해 놓으면서 또 넣고 빼고 하면서 지켜볼 겁니다. 자, 2차전지인데 2차전지는 대부분 잘 요즘에 이제 많이 못 가고 힘드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지금 2차전지 추천하면 뭐냐 뭐 이럴 수 있고, 하지만 2차전지는 마찬가지로 재무성과 그린 뉴딜의 뭐 수혜주의이기도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조정을 받았던 것이고, 자 이거죠. 확실하게 갈 거를 알면서 안 사는 것과 정말 더 빠지고 망가지고 아닌 것들을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2차전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자, 앞으로 성장성이 적어지고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향후 몇 년간은 2차전지 그 주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재무제표는 계속 좋아질 것이고 계속 그 매출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대장주들은 요 LG화학, 이노베이션, SDI 이렇게 대장주겠지만 제가 보는 것들은 여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정리하려고 일부러 다 좀 가져와 본 거고, SDI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비엠 보셔라. 안극재 중에 대장인 LNF 또는 에코프로비엠 정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음극재 동박에서 SKC는 참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해서 소개드린 적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해질을 관련하는 건 대장주 첨보다,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삼성, SDI, LNF, 에코프로비엠, SKC, 첨보, 요 정도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는 관심 종목에 담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액대 뭘 사도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SDI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 SKC, 첨보, 뭘 사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종목들이고, 그래요. 정말 그 맥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부터 매집하시는 신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괜찮다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얘기 드렸고, 2개 정도는 섞어 가시라. 자, 모비스 플러스 알파 기아나 모비스 플러스 알파 현대차 이런 식으로 섞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굳이 다 볼 필요 없고, 한우 시스템 정도. 한우 시스템은 매각 이슈가 있어요.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또 다른 것보다 더 세게 나올 수 있고, 그런 어차피 회사 자체는 되게 탄탄하고 우량하고 좋은 회사다. 그 다음에 글로비스는 여기 있는 차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수입, 수출, 유통하고 중고차까지 뛰어들고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뭘 사줘도 괜찮다. 그리고 완성차 이미 금요일 장에 폭발적으로 움직여줬죠. 나중에 종목 좀 보기로 하고, 자 광고는 에코마케팅 제일 일단 이 2개 정도만 추천드렸고, 예전부터 다른 거 보지 않고 있어요. 넘어가고, 자 그린뉴딜. 그린뉴딜은 제가 좀 약한 부분 해서 잘 안 보는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하나솔루션은 추천드려서 저도 보유 중이고, CS윈드는 풍력 대장이긴 하나 재무성이 좋지 않다. 재무성이 미래를 반영한 성장주이기 때문에 많이 좀 고평가가 돼 있고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유니슨도 한번 같이 보시면, 유니슨이 좀 그렇게 대장은 아니지만 CS윈드보다 변동성은 좀 적은 편이다 하고, 최근에 사기 좋은 구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좀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OCI도 단기적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상승분이 충분히 있다 해서 뭐 12만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좀 깨지고 좀 힘들었고 장이 안 좋았지만 지금 회복해주고
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게임즈는 딱 이 두 개 지금 보고 있죠. 컴투스랑 W게임즈 추천드렸고 W게임즈 이미 상승 가고 있고 컴투스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여러가지 있고 뭐 있지만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얘기 드리고 봤던 거 이마트 지금도 초기 물량은 괜찮긴 하지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창투사 쪽에서 DPC 그랩 관련 그랩 상장 관련 종목해서 이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넘어가고 자, 식품은 일단 풀무원 CJ제일제당은 대장격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추천드려서 이쁜 금액 이미 많이 상승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식품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중에 대상이나 농심도 최근에 했다가 장이 안 좋아서 했다 뭐인데 벌써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농심, 뭐 대상, 농후바이오도 좀 그쪽 섹터에 좀 테마성이 있긴 한 종목이지만 같이 낄 수 있는 그 식품 관련주가 될 수 있고 금융 쪽은 하나손해보험 이거 보겠지만 제가 증권주만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유한타증권 유진투자 근데 하지만 하나손해보험 삼성카드는 인플레이션에 해서 금융섹터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 다음에 철강은 사이버스틸 한국내화 정도만 보고 있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조선은 HSD 엔진을 그 추천 드린 적이 있고 단 한 번도 매도 의견을 드린 적이 없어요. 계속 장기 보유하기를 추천드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건 괜찮습니다. 현대미포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번 맥점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성광밴드 마찬가지로 관련 주고요. 자 건설주는 많이 시세를 내고 지금 다 지웠어요. 코오롱 글로벌, 화성산업 뭐 다 이런 거 많았지만 다 지웠죠. 이미 다 시세 내고 차익 실현했고 우원개발 뭐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근에 그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서한, HDC, 현대산업개발 서한은 방송에서도 얘기 드린 적이 있고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건설 좀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주도 있었지만 최근에 수익 실현하고 뺀 종목도 있고 그렇죠. 자 5G는 지금 완전 죽어 있고 뭐 소외 받고 있고 하지만 3분기부터 좋다고 하고 3, 4분기 올해 하반기부터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니까 지금 금액은 이미 되게 싸요. 엄청나게 싸서 처음 초기 물량 하시는 분은 오히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고 종목으로는 이노와이리스 하나만 더 얘기 드렸어요. 왜냐 다른 5G 중에 재무성이 가장 우수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 드렸던 거 꼭 봐야 꼭 그래도 움직이니까 봐야 된다 했던 거 화장품이나 여행인데 신규로 두 개 갖고 왔고 요거는 이따 같이 종목 보시자고요. 송원산업과 팜텍코리아 이렇게 두 개 갖고 왔고 한번 브리핑 이따 잠깐 해드릴게요. 자 파라다이스 모드 투어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움직일 거고 그렇다 하고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방송 엔터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엔터테인먼트 주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본 것들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보고 있고 지주사는 SK를 투자하고 있고 GS 이미 예전에 한 두 달 전 추천드리고 이미 큰 상승 나왔고 하나는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일단은 종목 이렇게 그냥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대부분 추천드리고 한 종목들이 있고 또 그냥 관망하는 종목이 있고 한 게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한번 이제 종목을 아까 말씀드린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HSD 엔진인데 그 조선주 자체가 조정이긴 해요. 조정이긴 하지만 요때죠. 요날이에요. 요날 이 상승장합봉 뜨고 나서 3월 15일 추천드리고 따로 얘기 드린 적이 없어요. 괜찮다 얘기 드리고 매도 의견을 안 드렸고 사실 요때 좀 제가 샀으면 좀 많이 다뤘을 텐데 제가 추천은 해드리고 사진 않아서 사실 지금도 보유 중이시면 그 30% 이상은 뭐 단기적으로는 50% 이상도 수익이 나고 했지만 제가 추천드린 그죠 5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오히려 좀 조정을 하고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 괜찮다. 그래서 계속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업황이 계속 길게 간다고 생각하면 초기 물량 구간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은 지속 홀딩하면 상승과 조정은 계속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조선업 업황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조선주들은 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부터 볼게요. 모비스. 자, 모비스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냥 횡보를 했죠. 이제 주가가 빠질 건 다 빠졌던 거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빠진 건 빠진 거고, 주가가 바닥에서 놀다가 크진 않지만 금요일장에 이렇게 이쁜 이평선, 모든 이평선을 회복해주는 그 차트 봉이 떴어요. 또 좋게 보면, 굳이 보면 이제 단기적 이평선들 5일선 11선 다 물려있죠. 물려있고 편약가 자체가 횡보하면서 금액대를 지지층을 하나 세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그래서 신규 금액도 오히려 지금도 나쁘지 않죠. 27만 5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괜찮고, 그 다음에 추세가 좋긴 한데 하루짜리 신호로만 다 볼 수는 없고, 자동차주는 언제든 살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 주봉으로도 5일선을 회복해 주긴 한 거예요, 모비스. 근데 왜 모비스가 제일 약하게 갔냐라고 얘기 드리면, 현대차, 기아차 같이 보면 얘기 드릴 건데, 이날 수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상승이 이쁘게 나와줬다. 월봉으로도 5일선 위에 올려주는, 회복을 해주는 장대, 그 거래량이 동반돼 나왔다. 하지만 자,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이때 분명 초기 물량은 무조건 담으시라 그랬고, 쌀 때 추가로 담으셔서 6월 말이나 6월 중순까지는 매집을 끝내줘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공장 가동 얘기가 나오고 반도체 수급 공급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좋은 신호가 나왔고, 자동차주의 움직임으로 지수 자체도 머리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승 신호긴 합니다. 상승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 외인 기관과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굳이 말하면 좋은 신호고 상승 신호가 맞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정말 자동차주를 못 사신 분이라면, 자, 뭐 지금도 사보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기 딱 보시면 23만 5천원 정도, 지금 금액대일 수도 있고, 여기 그 다음 자, 기아차를 보셔도 뭘 담아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습니다. 기아차 보시면 큰 상승이 나왔지만 마찬가지예요. 여기 8만 뭐 8천원 정도 되겠네요. 7, 8천원 정도, 요쯤. 네, 8만 7천원 정도.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또 저항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뚫고 가려면 정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또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늦은 것 같지만 이렇게 상승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짜리 5%는 수익을 못 냈더라도 요때 오히려 8만 7천원을 회복 뚫어주고 여기가 장대가 솟고 막 한다 그러면 따라 타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폭은 적어지는 거지만, 오히려 매수하기 적점에 같이 타서 상승을 바라본다지 절대 문제가 아니니까 못 샀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프로 더 덜 먹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게 재료로 반도체 공급 해결되면서 이제 우상향을 가고 하느냐 보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시장이 중요하고, 시장이 3200포인트를 완벽하게 뚫어주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동차주도 가기 힘들 수 있어요. 가장 지수가 중요하고 외인의 지속적 수급이 중요한데, 요즘 외인의 수급도 영 시원찮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지금도 담아도 늦지 않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또 추일 보면서 월봉 마감과 그 다음에 6월달에 보면서 쭉 지켜보시면서 지속적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지켜보시자고요. 다음은 에코마케팅인데, 아까 광고 쪽에서 에코마케팅 갖고 왔었고, 왜 갖고 왔느냐 그러면, 자, 사실 이때 추천드렸죠. 박스 하단이다. 그래서 25,000원짜리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박스 하단 맥점이다. 근데 깨고 내려와 버려서 아니었지만, 다시 그 사이에 다시 그 금액대를 회복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자체만 보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게, 다시 예전에 박스 하단으로 회복한 겁니다. 이 바닥 대비는 상승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박스를 지켜준다면 이 박스 25,000원 박스 하단 25,000원 정도, 25,500원 요 정도 금액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상승을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 지금 금액대에서
지켜보시면서 빠른 대응하시면서 상방과 하방에 결정될 때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갖고 와본 겁니다. 괜찮습니다. 좀 좋은 회사죠. 그 다음에 그 대상 다시 한번 보면 식료 쪽이다 얘기 드렸는데, 자 요때 추천드렸죠. 요때 방송에서 얘기 드렸고, 요때 뭐 이렇게 금액대가 나오고 있고, 정말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그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면서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보여주긴 하고, 하지만 얘기 드렸죠. 저항대가 이때 리트레이싱에서 29,000원대니까 괜찮아 보인다라고 단기적으로 얘기 드렸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 3만원을 안착해주는 그림에도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고, 3만원이 안착되는 모습, 여기서 저항을 맞고 돌파했다가 저항을 맞고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차이 3만원을 뚫어주고 간다면 또 이 3만원의 박스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갈 수 있다, 요거예요. 요때예요. 3만원 대 초반에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고, 자, 그 중에 와중에 농심도 참 빠르게, 어차피 그 테마성으로 재무제표는 안 좋게 나왔지만 테마성으로 빠르게 올라와서 같은 맥락이에요. 농심도 전고점 부분을 뚫어준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장품주 이런 거 아모레퍼식 얘기 드렸는데 봤어요. 어차피 갈색터가 움직이니까. 자, 팜텍코리아라는 종목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오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보시면서 담으면 이렇게 이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자, 1대1 뚫어준 거니까 22,800원 정도 금액대에 5일선 부분 정도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팜텍코리아보다는 사실 송원상으로 더 많이 봤는데, 자, 요겁니다. 화장품주들은 여러가지 종목이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 그러니까 유통보다는 제조 쪽이죠. 그러니까 판매하고 한다기보다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가적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용기죠. 그러니까 화장품 업황이 좋아지고 해서 주문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용기들은 좋아지는데, 이 용기들을 왜 그러면 그 메인들보다 덜 움직일 텐데 갖고 왔냐라고 하면 또 이유가 있죠. 거기 메인들 중에는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고 뭐 중국하고도 그랬고 수출도 못했고 그 재무제표들이 안 좋아서 공매도에 타격이 될 것들이 많아서 제가 안 보고 싫어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잘 가기가 힘든 종목이고, 자, 그렇다면 재무성이 뛰어난 이 용기 회사들은 보면 그 영업이익이 매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로도 손색이 없고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화장품 테마와 섹터가 움직여 좋아지고 시세가 난다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또 어느 정도 공매에 대한 그 방어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금요일장에 이때 좀 19,000원대 정도 초기 물량을 담아 보려고 했는데 안 사지고 그냥 좀 또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송원산업도 관심 있게 초기 물량 담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면 19,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금액 만드셔서 19,000원 정도 맥점을 해서 만드시면 또 그 백신을 맞으면서 접종하고 그 마스크를 벗는 7월, 9월 요 기간까지는 계속 이쁘게 우상향하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와 봤어요. 화장품주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딱 삼성카드 정도만 보고 방송 좀 기니까 마무리할 텐데, 삼성카드는 금융섹터 중에 참으로 못 움직인 종목이에요. 참으로 못 움직였고, 그런데 제가 삼성카드를 갖고 온 이유는 여기 거래량 보시면, 자, 최근에 없던 거래량이 이날 엄청나게 그 거래량이 터진 거죠. 이날 대단히 뭔가 재료가 있나? 뭐가 그랬는데, 사실 보면 되게 엄청난 바닥권인 게 보이실 거예요, 삼성카드는. 근데 삼성카드는 그 어떻게 보면 소외주지, 그 동종 카드 업계 정도에서는 상장한 회사가 삼성카드밖에 없어요. 뭐 신한카드, 현대카드 이런 거 상장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가 힘들고, 자, 굳이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소외되어 있고 외톨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주봉, 월봉 다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이 또 그 몇 년 데이터를 비교해 봐도 좋은 영업이익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한 4년 정도 통계만 봐도 올해 최고의 그 매출이 나온다예요. 그러면 못해도 4만 원 이상의 주가는 형성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시장이 받쳐주고 금융섹터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받는다면 충분히 삼성카드, 사실 되게 빠르지 않고 굉장히 느린 종목인데 지금 금액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까지 재무 그 기사도 나오긴 했어요. 삼성카드가 영업이익이 올해 엄청나게 잘 나올 거고 올해 또 기대된다 이렇게 하고, 사실 정고점 보면은 한 7%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워낙 상승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 금방 또 뚫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삼성 카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요. 고점대가 여기 35,000원 구간인데 여기를 뚫어주면 또 한번 레벨업이 돼야 되는 여기죠. 여기를 뚫어주면 말 그대로 4만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고, 지금 금액대를 담아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영업이익도 받쳐주고 금액적도 참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싸다 이거예요. 금융주 관련주에서 싸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 그래서 빠르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가져와 봤고 대충 종목 정리해 봤고요. 방송이 좀 길긴 했지만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시면서 좀 관심 종목에 담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말 고생하셨고 이제 5월 하루 남은 월 마감 잘 하시고 이제 6월 다가옵니다. 잘 또 6월 한 달 잘 보내 보시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또 힘찬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